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786명으로 34일 만에 7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3,000명 선으로 주춤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해외 유입 확진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239명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시작되는 설 연휴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2.5%로 전주보다 증가했는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오미크론 관련 대응 체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도 방역 패스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16일까지 일주일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중국 베이징과 가까운 항구도시 텐진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둔 상황이어서 중국 당국이 비상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오늘은 충북과 세종, 전북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당국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KF94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34일 만에 7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5명 줄어든 786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34명 늘어 누적 6,071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69명 감소한 3,007명으로 집계돼 나흘 연속 3,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2,768명, 해외 유입은 239명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청해부대 확진자가 동시 입국한 지난해 7월 22일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위중증 환자 숫자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대 초반으로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1%포인트 낮아지면서 50.5%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4.2%, 경기는 49.4%, 인천은 42.3%입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201개, 경기 309개, 인천은 71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581개에 이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7.6%로 전날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방역 패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엔 추가 접종을 해야만 방역 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오늘부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규모 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적용 대상입니다.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 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시행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부터는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3차 접종을 포함하여 아직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서둘러 접종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집니다. 방역 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 패스 효력을 놓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 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의료진은 방역 패스로 기본권이 지배받는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없던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때 카드 사용액과 구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 증가에 거리 두기 강화가 이어지면서 신년 경제 지표에 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거리 두기 효과는 대유행이 반복될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상회복의 힘은 고스란히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일상회복 때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11조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 수는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7만 건으로 최근 3년 가운데 최대치였습니다. 그동안 촉박하게 시간에 쫓겨서 드시다 나가셨으면 이제는 좀 편안하게 드시다 나갈 수 있는. 하지만 이어진 거리두기 강화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질 거라 예상하는 소매 유통업체들의 수가 더 많아졌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역시 위축됐습니다. 고용도 마찬가지여서 KDI는 최근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 회복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강화가 반복된 지난 2020년엔 소상공인 사업체 종업원들은 하루 2,000명꼴로 해고당했습니다. 가게에 총 7명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 친동생이랑 둘이서만. 지난해 2달과 올해까지 방역 조치에 따라 경기가 롤러코스터를 탄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앙대병원 감염내과 연구팀이 감기 바이러스를 통해 코로나19 거리두기의 효과를 살펴봤는데 대유행이 반복될수록 거리두기의 최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꾸로 효과의 지속성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속도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소견들이 보이거든요. 필요현상이라고 봐야죠. 거리두기의 효과는 낮아지고 희생은 쌓여가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더 쓸모있는 방역 대책이 절실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해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69.5%가 오미크론 변이로 집계됐습니다. 방대본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미국 유럽발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외 입국자들은 정부 지정시설이나 자택에서 10일간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서 전파 위험이 크진 않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설 연휴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오미크론 관련 대응 체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2.5%로 전주보다 증가했다며 높은 전파력으로 한두 달 내에 우세종이 될 거란 예측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덕철 1차장은 많은 사람이 이동하게 될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1차장은 정부의 기존의 방역관리 체계와 의료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서 대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은 이번 수요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국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입원과 사망도 늘면서 의료 시스템에 압박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주 정부들은 긴급하지 않은 수술을 중단하거나 방위군을 투입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에 있는 유명 해변인 롱비치의 한 검사소입니다. And I've been standing up here for 3 hours now. 가족과 친구 등 주변에서 감염자가 쏟아져 나오니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A lot of family members have been testing positive. Some of which I was spending with New Year's Eve, and a lot of friends as well. 실제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래 최다 기록입니다. The surge is incredible. I kind of anticipated there to be a surge after Thanksgiving, but I don't think anyone was prepared for the amount of people that we've seen, and we're talking record number of tests. 뉴욕 타임스는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8일 기준 65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누적 환자는 5,980만여 명으로 6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78% 늘었고 지난주 초 오히려 줄었던 사망자도 12% 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 확산은 결국 입원 증가 등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뉴욕주는 최소 2주 동안 비필수 수술을 중단하라고 관내 병원에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 10곳 넘는 주는 주 방위군을 검사소와 병원 등 의료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면역력이 약한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해 8월 13일 면역 체계가 손상되거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3번째 접종을 승인하면서 이를 2회차 접종을 보완하는 조치로 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역력이 저하된 일부 환자는 지난해 8월 3차 접종 이후 5개월이 지난 이번 주부터 부스터샷인 4번째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CDC는 지난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유럽에서 백신 패스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현지 시간 9일 경찰 추산 5천여 명의 시위대가 백신 독재를 비난하는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자유란 구호를 외치며 시대를 행진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도 주말과 휴일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이틀 연속 시위가 벌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백신 증명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프랑스에서는 현지 시간 8일 주요 도시 곳곳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가 시위를 벌였고 독일 주요 도시와 오스트리아의 빈, 스위스 취리 등에서도 정부 방역 조치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네, 중국 수도 베이징과 가까운 항구 도시 텐진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중국은 텐진에 사는 모든 시민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등 비상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베이징에서 가까운 수도권 도시인 텐진시에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확진자 중 적어도 2명이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我们第一时间接到区指的统一的要求和安排，通过街道、社区还有网格员3级精准的摸排之后，把这个人员按照分时段， 오미크론 감염자 2명은 지역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국 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0여 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됐지만 대부분 외국에서 입국해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텐진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2개 노선의 일부 지하철역을 폐쇄하고 텐진 시내 주거단지 여러 곳을 봉쇄했습니다. 1,500만에 가까운 텐진 시민 전체에 대한 검사를 이틀 동안 실시합니다. 중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감염자를 찾아내는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 인근 도시에서의 오미크론 발견으로 중국 당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홍콩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계기로 6개월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최대 25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 홍콩 시티대 등 대학이 참여해 꾸린 공동연구팀은 홍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6개월 안에 최대 25만 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1월 이후 수행한 지역사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애플의 모바일 트렌드 데이터, 홍콩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및 백신 효과 등 데이터를 수학적 모델에 투입해서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그러나 정부가 휴고나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사회적 접촉을 40% 줄인다면 같은 기간 감염자가 12,5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해서 이 미일 양국이 외출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군 기지 내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졌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기시다 총리가 뒤늦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성 장관은 두 차례 마주했습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이에 앞선 통화에서도 주일 미군 코로나 상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강력한 방역 대책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外出制限の導入を含め、感染防止拡大のための措置を徹底するよう求めてきましたが、厳格な措置を早急に講ずるよう米側にさらに強く求めること。 기시다 총리는 TV방송에 출연해 주일 미군의 외출 제한에 대해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비로소 위기감을 공유했지만 지역 감염은 이미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퍼졌습니다. 오키나와현은 미군 기지 내 집단 감염이 나타난 지난달 시중 확산 가능성을 우려해 외출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 정부와 미군이 신속히 대응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ここ数日、米軍陽性者が再び急増したことは、米軍における感染症拡大防止対策と管理体制の不十分さを示すものと言わざるを得ず、激しい怒りを覚えます。 주일 미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주둔 조건 등을 규정한 미일 지휘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소속 함정이나 항공기 등을 타고 입국할 경우 일본 정부 검역을 받지 않게 돼 있는 규정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협정 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이어질 경우 코로나 대응 실패로 물러난 스가 전 총리처럼 기시다 내각의 앞날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네,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채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런 미래가 더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자율주행 레이싱 대회가 올해 CES에서 열렸습니다. 카레이서가 없는 경주용 차들의 레이싱 모습은 어땠을까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킷을 달리는 두 대의 경주용 자동차. 뒤에 있던 차가 속도를 내며 앞지릅니다. 카레이서 없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로만 실력을 겨루는 CES 자율주행 챌린지입니다. 1대1 토너먼트 방식으로 차선 2개에서 공격과 방어를 각각 맡아 안전하게 추월해야 승리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팀이 참가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카이스트 팀이 유일하게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더 고속으로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면 이런 기술이 우리 차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팀은 첫 번째 경기에서 미국 5번 대학 팀의 차를 추월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탈리아 밀라노 공대팀의 추월당해 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공대팀은 결승전에서 시속 265km를 돌파하며 지난 대회 우승팀인 독일 미넨 공대팀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So we learned a lot because we have learned what happens to the technologies of autonomous cars when we go very high speed at the very limit. So it was extremely challenging and extremely fruitful from the research point of view. 올해 CES에서 자율주행 레이싱 대회를 연 목적은 초고속이라는 극한 환경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가능성 확인과 안전성 극대화를 보완해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회 주최 측은 오는 9월 미국에서 또 한 번 자율주행 레이싱 대회를 열 계획이며 CES에서도 매년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어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내려졌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오늘은 충북과 세종, 전북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수도권과 충남에 이어서 오늘 충북과 세종, 전북 지역에도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소 4기는 감축 운영을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 조치가 실시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바꾸거나 살소차를 운영하고 방진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국내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5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49만 7,238톤에서 8.8% 늘어난 54만 872톤으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20년 가정에서 분리 배출된 폐합성 수지는 3,065톤으로 전년 2,604톤 대비 17.7%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공단 측은 코로나19로 음식 배달과 택배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과 포장재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영세민 거주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어린이 9명을 포함해 19명이 숨졌습니다. 뉴욕시에서 32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화재 참사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뉴욕시 브롱크스의 19층짜리 아파트 외벽 유리창이 대부분 깨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부상자를 병원에 후송합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전 11시쯤 아파트 3층 복층 아파트에서 불이 난 뒤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휴일 오전 집에 머물던 어린이 등 가족들이 순식간에 유독가스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고 1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I live on the first floor on that side, so I smell the smoke and it's strong. It's getting stronger. So as me as a mom, I shut off everything. 뉴욕 소방국은 복층 아파트 침실에 놓였던 이동형 전기 히터에서 불이 났으며 열린 문을 통해 화염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smoke extended the entire height of the building. Completely unusual. Members found victims on every floor in stairwells and were taking them out in cardiac and respiratory arrest. 이번 화재의 사상자 규모는 지난 1990년 클럽 화재 이후 뉴욕에서 30여 년 만에 최악으로 여겨집니다. The impact of this fire is going to really bring a level of just pain and despair in our city. The numbers are horrific. 모두 120가구가 입주한 이 아파트는 지난 1973년 영세민용으로 지어진 건물로 스프링쿨러 등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재 경보음이 자주 오작동을 일으켜 긴급 대피가 늦어진 원인이 됐다고 주민들이 말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질병을 당뇨병이라고 하죠. 주변에 당뇨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당뇨병은 초기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당뇨병의 예방법부터 치료법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